아구찜. 안녕하세요, 데이비드 플레이입니다. 구찌 같지 않아요? 구찌? 가디건만 이렇게 잘 입으면 구찌 같아 보일 것 같아요, 그죠? 네이버 서핑하다가 우연히 찾은 아이템인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디스크립션에 링크를 달아둘 테니까 뭐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가서 구매도 해보시고 구경도 한번 해보시고 이러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은 어도비의 라이트룸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로우 파일 보정을 한번 해볼 텐데, 색감 작업을 하는 데에 조금 중점을 둬서 작업을 한번 해보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작업을 가지고 프리셋을 만들어서 다른 사진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로우 파일 보정하는 것, 그리고 색감 작업하는 것, 이런 게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모든 사람이 그렇듯이 이런 걸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처음에는 좀 시행착오도 겪고 좀 망해보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하다가 우연히 좋은 결과를 내서 좀 좋은 색감도 찾아보고 좋은 방법들도 좀 찾아보고, 이렇게 하면서 한 단계씩 발전해 나가면서 자신만의 스타일을 쌓아 나가는 건데, 이걸 시도조차 하지 않으면 자신만의 스타일을 만들 기회조차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시간 날 때 틈틈이 뭐 사진을 한번 가지고 논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조금씩 만져보다 보면 자신만의 스타일이 좀 생길 거예요. 그게 뭐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지 이런 건 장담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하다 보면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눈이, 아니면 저의 눈도 그렇고, 처음에는 막눈이지만 노력을 하면 할수록 조금 더 좋은 눈이 될 거예요. 처음부터 막 좋은 눈을 가진 사람, 뭐 이런 사람이 있긴 하겠지만, 노력을 해서 어느 정도 따라가지 못하는 건 없기 때문에 한 번씩 도전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지금부터 하는 방법을 잘 따라 해보시고 참고해서 여러분들만의 스타일을 잘 찾아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사진 한 장 불러와서 라이트룸 보정을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보정 작업을 진행하기 전에 주의해야 될 사항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작업하는 모니터의 밝기를 가장 밝게 맞춰놓고 작업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만들어 놓은 결과물을 뭐 여러분들이 작업하는 PC, 작업 환경에서 그대로 확인할 수도 있겠지만, 이걸 다른 사람한테 전송하고 아니면 출력을 하고 다른 태블릿이나 이런 데서 확인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모든 디바이스들의 밝기를 항상 동일하게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작업하고 있는 환경에서는 가장 밝은 상태로 보정을 하고 난 다음에, 다른 기기에서 볼 때 밝기가 좀 안 맞는다면 그 디바이스의 밝기를 좀 맞추는 방향으로 감상을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라이트룸 클래식 CC를 저는 켜서 사진을 한 장 불러왔습니다. 라이트룸도 있고 라이트룸 클래식 CC도 있고 라이트룸 6.0, 5.5 막 이런 버전들도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 프리셋을 만드는 방법, 그리고 색감 작업을 해나가는 방법, 이런 것들은 거의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다른 버전을 사용하신다고 해서 좀 이건 나한테 없는 기능이야 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것을 참고를 해서 여러분들의 환경에 맞게 적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사진을 한 장 불러왔고요. 처음에 그냥 불러오게 되면 이런 모습일 거예요. 아니면 이 맨 위에 있는 프로파일 영역이 어떤 뭐 카메라 포트레이트나 카메라 뉴트럴, 여러분들이 카메라에서 세팅해 놓은 값으로 아마 설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을 일단 어도비 컬러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카메라가 설정되어 있는 카메라 포트레이트, 카메라 뉴트럴 이런 부분으로 설정을 해서 작업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인데, 예를 들어 카메라를 나중에 변경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뭐 브랜드를 좀 바꿔서 작업을 하게 되거나 이럴 때에는 기존의 카메라 포트레이트, 카메라 뉴트럴, 카메라 플랫 이런 식으로 제조사가 제공하는 어떤 프로파일을 사용하는 게 약간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모두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도비 컬러를 기준으로 해서 작업을 해 놓으시면, 뭐 카메라 브랜드가 바뀌거나 뭐 기종이 바뀌거나 하더라도 쉽게 적응해서 또 작업을 해 나가실 수 있으니까 어도비 컬러로 놓고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대야 할 것은 이미지의 어떤 선명도, 이런 부분들을 먼저 손대주면 되는데, 선명도를 결정하는 게 컨트라스트, 그리고 클래리티, 텍스처, 샤프니스, 이렇게 4가지 정도가 있는데, 아마 텍스처 같은 경우는 예전 버전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없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먼저 컨트라스트 영역을 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라스트는 약간 낮추게 되면 이렇게 좀 흐리멍텅하게 보이는 사진이 나올 수도 있고, 조금 높여보면 색 대비가 좀 강한
진한 사진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인물 사진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좀 낮춰놓는 게 저는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마이너스 20 정도로 낮춰놓도록 할게요. 텍스처는 인물의 피부 질감 이런 것들을 좀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조금 높여놓도록 하겠습니다. 10 정도로 높여놓도록 하고, 클래리티는 풍경사진 아니면 저는 건드리진 않는 편인데 이번에도 건드리진 않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샤프닝이 있습니다. 인물사진 같은 경우에는 80에서 120 정도 주면 적당한 것 같은데 저는 한 120 정도로 일단 줘보도록 할게요. 샤프닝을 적용을 이렇게 해놓고 나면 마스킹을 해서 어느 정도 영역이 샤프닝에 들어갈지 이런 부분을 결정해야 됩니다. 픽셀 단위로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영역을 다 적용하게 되면 인물의 경계선만 좀 명확하게 하고 싶었던 것이 노이즈를 좀 더 많이 보여주게 한다거나 아니면 쓸데없는 부분에 좀 샤프닝이 들어가면서 좀 이질감이 느껴지는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주의를 해서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마스킹을 하실 때에는 윈도우에서는 Alt 키 그리고 맥에서는 옵션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스킹 영역을 이렇게 움직여 보면 적용되는 경계선이 나와요. 그래서 인물의 경계선 영역에만 거의 걸칠 수 있도록 70 정도로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0 정도로 적용이 돼서 지금 인물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경계면, 사진이 갖고 있는 경계면 이런 것들은 정확히 잘 표현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색깔을 이제 좀 추가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새추레이션 부분을 건드려주면 됩니다. 이 부분을 조금 높여서 원래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색깔에 가깝게 적용될 수 있도록 조금 높여주시고요. 이 색깔이 조금 더 본연의 발색에 맞게 조정하기 위해서 바이브런스를 조금 높여주시면 됩니다. 바이브런스는 아마 한글에서는 생동감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을 적당히 높여주시면 되고 너무 높은 것 같으니까 20-20으로 일단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적용을 해놓고 톤 커브를 그 다음에 만져주도록 할게요. 톤 커브는 개인적인 선호도에 따라서 뭐 S 곡선으로 설정을 해주기도 하는데 이렇게 가운데를 찍어주고 밝은 영역을 이렇게 위로 올려주면 밝은 부분은 더 밝게, 어두운 부분은 더 어둡게 표현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대비가 강한 사진을 만들어낸다거나 조금 더 청량감이 있는 사진을 만들어낸다거나 할 때는 S자 곡선을 잘 활용하면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는 작업을 하지 않고요. 아래쪽 섀도우 부분, 블랙 영역 부분을 조금 올려주고 섀도우 쪽으로 가는 부분을 조금 낮춰준 다음에 나머지 영역을 조금 원래대로 연상복구시켜주는 이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건드려주면 뭔가 이미지가 조금 섀도우, 검은 쪽 영역이 좀 늘어나면서 색감 작업을 하기가 조금 더 용이해집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섀도우 영역이 좀 넓은 쪽으로 고정을 해두고 섀도우를 조금 높여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인물의 피부톤을 좀 잡아줘야 되는데 인물의 피부톤 같은 경우는 주황색을 주로 이용합니다. 저희가 이제 황색 인종이기 때문에 얼굴이 이제 주황빛을 많이 띠게 돼요. 주황빛과 노란빛을 많이 띠게 되는데 얼굴이 좀 검은 편에 속하신 분들은 톤 잡기가 좀 더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오렌지색을 건드려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렌지 영역을 좀 넓혀주면 인물의 피부가 어느 정도 살아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 과하다 싶을 정도로 좀 준 다음에 이 색깔을 좀 약간 떨어뜨리기 위해서 밝기 조절을 하면 됩니다. 오렌지 색깔을 가지고 있는 부분의 색을 좀 밝게 5 정도나 아니면 10 정도로 밝게 해주면 되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색깔대로 이렇게 보고 확인을 해서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인물은 붉은 빛을 좀 띠는 게 좀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붉은 쪽은 제가 10 정도 키워주는 편이고요. 노란색도 약간 키워주는 편입니다. 이렇게 작업을 해놓고 나서 이제 스플릿 토닝이라는 부분을 건드리면 되는데 저는 밝은 부분 쪽은 좀 건드리지 않고 아까 섀도우 영역을 좀 넓혀놨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이 색을 많이 채워 넣어서 색감을 좀 내는 편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예를 들면 이 하늘색 계열에다가 색을 맞춰 놓고
새추레이션을 한 20 정도 줬다라고 하면 어두운 영역의 색깔 때문에 전체적인 사진의 색감이 바뀌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대략 한 10에서 15 정도, 10 정도 두게 되면 그렇게 이질감이 들지 않는 선에서 적용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대충 파란색 정도에 맞춰 놓기 때문에 230에서 40 정도 선에 맞춰 놓으면 검은색 영역이 완전히 검지 않고 약간 파란색 빛을 띠게 돼요. 이런 부분을 좀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이라이트 부분도 원하시면 이렇게 적용을 똑같이 하면 되는데 저는 개인적인 선호도의 문제로 인해서 하이라이트 부분에 있는 색감은 따로 추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놓고 나면 대부분 색에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다 적용된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펙트 부분에 가서 비네팅 부분을 좀 만져주면 되는데, 이 비네팅 부분은 어마운트를 낮춰 놓으면 주변부가 어두워지고 높여 놓으면 주변부가 밝아지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어둡게 만들어 주고 나면 주변부가 어두워지면서 사람의 이목이 자연스럽게 가운데로 집중되는 느낌을 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물 사진에 있어서는 마이너스 10 정도로만 주면서 약간 안쪽으로 이렇게 집중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프리셋은 완성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원하는 이미지가 완전히 만들어지진 않았지만 프리셋 정도는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우리는 색감 작업에 주목을 하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왼쪽에 보면 프리셋이라는 부분에 플러스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을 누르면 Create Preset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눌러서 우리가 지금까지 적용했던 영역들을 모두 체크한 다음에 프리셋 네임을 적용해주면 됩니다. 일단 뭐 테스트 프리셋이라고 할까요? 프리셋이라고 해두고 인물이니까 포트레이트라고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저장했던 영역, 손댔던 영역들만 넣어서 저장을 해두면 됩니다. 섀도우를 먼저 썼죠. 이렇게 저장을 해두면 프리셋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유저 프리셋 란에 보면 아까 만들었던 테스트 프리셋 포트레이트라는 게 생겼죠. 그래서 다른 사진을 보정하고 싶을 때에는 다른 사진을 이렇게 불러온 다음에 테스트 프리셋 이렇게 누르게 되면 사진이 바뀝니다. 그래서 원래 원본 사진은 비포처럼 생겼지만 적용을 프리셋만 적용하게 되면 이렇게 내가 원하는 이미지에 가까운 사진이 나올 수 있어요. 이것까지 작업을 해놓고 나면 이제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보정을 해두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대충 보정을 해놓으면 어느 정도 제가 원하는 느낌의 보정은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작업을 해놓고 이제 익스포트를 해서 쓰면 되겠죠. 이렇게 저장해놓은 프리셋은 맥을 기반으로는 여러분의 아이디가 들어가 있는,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폴더 밑에 라이브러리라는 폴더가 있을 거예요. 라이브러리라는 폴더 밑에 어플리케이션 서포트, 그 밑에 어도비, 그다음에 카메라 로우로 들어가시면 세팅스가 있습니다. 이 세팅스에 들어가면 유저 프리셋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보면 저희가 만들어 놨던 프리셋들이 이렇게 존재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XMP 파일을 다른 기기로 옮겨서 임포트를 시킬 수도 있고 그냥 똑같은 프리셋 영역에다가 복사를 해두면 자연스럽게 어도비 라이트룸에서 인식을 해서 다음번 실행을 할 때 불러와 주게 됩니다. 뭐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프리셋을 이렇게 복사를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을 해준 다음에 어떻게 사용하면 된다 이렇게 배포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도 있겠죠. 보정하는 것 그리고 색감 작업을 하는 게 처음에는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어쨌든 이건 해봐야지 느는 것이고 해보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느낌 이런 것들을 좀 쌓아 나가실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제가 한 3년 전 아니면 2년 전 이럴 때에 작업을 했던 게 색감이 좀 촌스러워 보이기도 하고 좀 마음에 안 들기도 하는데 오히려 좀 시간이 좀 더 지나다 보면 그 전에 작업했던 게 지금 작업하고 있는 색감보다 좀 좋아 보일 때도 있고 어쨌든 유행이라는 것도 좀 바뀌기 마련이고 뭐 제 안목도 좀 바뀌기 마련이고 취향도 어느 정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하면 어떤 정도의 색감을 낼 수 있다 이런 느낌을 본인이 좀 연습을 통해서 많이 익숙해져 있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작업을 해놓으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여러 장의 사진을 많이 찍게 됐을 때 여러분들만의 색감
그리고 그런 것들을 뭐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이런 색감을 내는 사진을 만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내지 못하는 색감을 내면서 여러분들만의 독특한 느낌을 전달해 줄 수도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어렵지만 하다 보면서 여러분들만의 스타일을 찾아 나가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지금 작업해 놓은 것도 저는 지금은 마음에 드는데 아마 4년 아니면 뭐 내년이라도 아니면 6개월 후라도 보면 좀 별로인 것 같고 되게 촌스러워 보이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이렇게 오늘은 어도비 라이트룸을 이용해서 색감 작업 그리고 보정 작업을 간단하게 해봤고요. 이렇게 보정해 놓은 작업을 바탕으로 프리셋을 만들어서 다른 사진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한번 해봤습니다. 이번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하기 눌러주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